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2022학년도 영재고 입시 분위기와 함께 올해 치러질 2023학년도 입시 준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고 입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간단하게 영재고 전반에 관해 요약해 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8개 영재고가 있고요. 정확한 명칭은 과학영재학교 또는 과학예술영재학교입니다. 6개 과학영재학교와 2개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있는데요. 두 학교군의 차이는 사실상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과학예술영재학교들의 경우 일반 과학영재학교 대비 교육과정의 약 20% 정도를 인문예술융합 관련 내용으로 구성했다는 게 가장 큰 차이를 할 수 있는데, 입시 관점에서 보면 신입생들의 역량이나 또 졸업생들의 진로 방향성 면에서 일반 과학영재학교와 아직까지 그렇게 큰 차별성을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학교군 모두 일단은 수학과학이 중요하고 졸업생들도 비슷하게 이공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대다수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재학교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가 학생을 뽑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20년이 다 돼가는데요. 영재학교의 가장 큰 매력은 아무래도 막강한 대입 경쟁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라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입시 경쟁력은 다른 어느 고교군과도 비교가 불가한데요. 올해, 그러니까 2022학년도 서울대 최초 합격자 기준으로 영재고 출신 서울대 합격자는 총 340명. 그런데 영재고 한 해 졸업생이 약 850여 명 정도 되니까 서울대 진학률이 무려 40%에 달합니다. 일반고 평균 서울대 진학률이 0.4% 정도 되니까 일반고의 거의 100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서울대 합격자 통계는 재수생이나 N수생까지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영재고, 일반고 모두 현역 학생들만의 합격률은 이보다 약간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합격자 중 N수생 비율은 영재고보다 일반고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현역 학생들만의 서울대 진학률 차이는 오히려 더 벌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입 프리미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영재고 입시는 매년 경쟁률도 치열합니다. 최근 경쟁률 변화를 보시면 8개 영재고 평균 경쟁률 14대 1에서 13대 1 수준을 보여주다가 지난해 입시에서 6대 1 정도로 크게 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해 영재고 입시 변화 중에서 학교 간 중복 지원 금지가 처음 적용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질 지원자 수가 적어졌거나 입시 경쟁이 완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각 영재고별로 진짜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만 원서를 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 대비 경쟁률이 유독 크게 떨어졌던 세종, 인천, 대구 영재고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다른 영재고와 중복 지원했던 허수 지원자들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그 학교에 진짜 관심 있는 학생들만 원서를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한과영은 올해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적힌 인원은 지원자들의 원서 접수 번호를 토대로 학원가에서 추정하는 수치라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1000명 내외 인원이 지원했다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복 지원 금지 이외에도 2022학년도 영재고 입시는 이전과 다른 몇 가지 변화가 더 있었습니다. 먼저 4월에 시작했던 전형 일정이 작년부터 6월 시작으로 바뀌었고, 이것은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2단계 지필고사 문제 유형이 바뀌고, 이에 따라서 서류평가나 3단계 캠프 전형도 이전과 다소 다른 양상을 띄었다는 점입니다. 영재고 지필고사 변화는 이미 2020년 말에 정부가 영재학교 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예고가 돼 있던 바인데요. 그 핵심은 서류평가를 강화하고 2단계 지필고사 영향력을 줄이면서 정답 개방성이 높은 열린문항 비중을 확대하고 문항수는 줄인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출제됐던 영재고 2단계 기출문제를 보면요, 이런 교육부 취지에 맞춰 각 영재학교 기출 성향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문항수를 많이 축소한 대신 객관식이나 단답형은 크게 줄였고, 대부분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했는데,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의 수나 주어진 상황이 가능한 모든 조건을 찾아내라고 한다든지, 그림이나 그래프를 활용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수과학적 원리나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설명하라고 한다든지 하는 등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8개의 영재고 공통적으로 수학과학 모두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 알고리즘의 구성 역량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아지면서 4차 산업혁명 또는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수학과학 인재들의 감각을 평가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항수는 줄었지만 2단계 체감 난이도는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문제의 조건이나 상황 설명이 복잡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문제를 잘 이해하는 독해 능력이 중요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복잡한 과학 현상이나 수학적 이미지를 구체적이고 역동적으로 자신의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 있는 추상적 사고 능력을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단순히 경시형 문제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학생들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자기만의 상상력 또는 사고 실험 역량 등을 길러왔던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영재고마다 기출 성향에 약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이런 유불리를 일반화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개 영재고 중에서 세종, 인천, 광주, 대구 등 4개 영재고는 문제를 공동 출제했고 앞으로 공동 출제에 참여하는 영재고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 공동 출제 문제 성향만 놓고 본다면 영재고 지필고사를 잘 보기 위한 경쟁력은 확실히 예년과는 조금 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2학년도 영재고 공동 출제 기출문제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2단계 응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1단계 통과가 우선되어야 할 텐데요. 지난해 경쟁률은 전반적으로 떨어졌지만 1단계 통과는 오히려 더 어려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학원가에서 추정하기로는 작년 입시 기준 1단계 통과가 가장 어려웠던 학교는 한과영으로 1단계 서류 통과자가 지원자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반면 대구과고는 지원자의 90% 이상이 지필고사 기회를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과영은 과거에도 1단계 통과가 어려웠던 학교였고요. 경기과고나 세종영재고는 입시가 바뀌면서 예년보다 1단계 통과가 다소 어려워진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도 이런 비슷한 구도가 유지될지는 각 학교 전형 요강까지 확인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작년 대비 큰 입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경쟁률 변화에 따라서도 1단계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한 눈치 작전보다는 남은 기간 자소서 작성이나 학생부 관리를 통해 서류 경쟁력을 높이고 2단계 출제 성향 등을 감안해서 소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중3 학생 수가 작년보다 10%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쟁률 상승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겠습니다. 당연히 1단계 통과도 선배들보다는 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하고 지원 전략을 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재고 1단계 관련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자신의 현재 중학교 성적이나 학교생활 기록부로 과연 원하는 영재고에서 내가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느냐인데요. 영재고 입시 1단계는 일반적으로 학생부뿐만 아니라 자소서나 추천서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중학교 성적만 갖고 당락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1, 2학년 지원자들은 사실 교과 성적이 아예 없거나 학생부 내용도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재고 입장에서는 학생부만으로 해당 학생들을 평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중에서도 자기소개서는 남은 기간 본인 노력에 따라서 경쟁력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전형 요소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무엇을 쓸지 고민해 보면서 자신의 또 다른 수학 경쟁력을 찾아보고 만들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추천서도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선생님께 미리부터 상의하고 부탁드려서 원서 접수 전까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영재고 입시 변화 중에서 지역인재 선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부분입니다. 여러 지역 학생들을 골고루 선발하기 위한 취지로 작년부터 도입이 본격화됐는데 올해도 이런 입시 정책은 지속될 예정입니다. 영재고마다 지역인재 선발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내용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소도시 거주 학생들은 혹시라도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의 영재학교가 어딘지 올해 3월 초에 발표될 각 학교 전형 요강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목표 학교를 정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재고 입시 관련된 추가 궁금증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